엄마, 저 알바 안 해요. 이제 한 달에 용돈 200만 원 주세요. 대학에 합격한 딸이 갑자기 던진 이 한마디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누구보다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고 정말 아끼고 아껴가며 키워왔죠. 그런데 명문대에 합격한 딸이 저에게 매달 200만 원의 용돈을 요구하네요. 공부에만 집중하고 친구들과의 경험도 놓치고 싶지 않다며 당당히 말하는 아이.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감당하는 게 옳을까요? 과연 이것이 정당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욕심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요즘 세대의 갈등, 오늘의 실제 고민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부족함 없이 키우자.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다은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지던 순간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36이 되어서야 겨우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늦둥이로 태어난 외동딸, 다은이는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세상의 어떤 아이보다도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키우겠다고요. 저희는 맞벌이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고 저는 동네 교육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다은이가 태어난 후 저희의 모든 계획과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 저는 다은이를 위해 방 전체를 새롭게 꾸몄어요. 아기 침대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기, 가습기, 체온계, 젖병 소독기까지 필요하다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하고 남편에게 물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준비한 걸 보니 병원 신생아실보다 더 완벽한 것 같은데요. 다은이는 정말 순한 아기였습니다. 밤에 많이 울지도 않았고 먹는 것도 잘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내면 벌떡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기저귀를 확인하고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봤죠. 남편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아이 하나뿐인데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육아휴직을 1년 내내 썼습니다. 원래는 6개월만 쓸 계획이었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아기가 너무 소중하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미소를 짓는 순간, 뒤집기를 하는 순간, 앉기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생활비가 좀 빠듯해질 텐데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은이가 우선이죠. 돈은 내가 당분간 해결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복직 후에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은이 이유식을 준비하고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교육센터로 출근했어요. 다행히 교육센터 일은 오후 수업이 많아서 오전에는 다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곧바로 다은이를 데리러 가서 집에 와서는 저녁 준비와 함께 다은이 돌보기로 하루가 끝났어요. 피곤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은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교육센터에서 일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은이와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 다은이는 저 아이보다 말이 빨라. 우리 다은이는 저 아이보다 차분해 하면서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시에 뒤처지는 부분이 있으면 집에서 더 신경 써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말이면 다은이와 함께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아기 수영, 아기 마사지, 오감 발달 놀이까지. 다은이에게 좋다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교육센터에서 일하다 보니 다른 엄마들보다 교육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교육 쪽 일을 하니까 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은이는 모든 걸 잘 따라했습니다. 말도 빨리 배웠고 걷기도 빨랐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다은이는 정말 똑똑하고 순한 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쏟은 정성과 사랑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교육센터 동료들에게도 다은이 자랑을 자주 했어요. 우리 다은이가 벌써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다들 역시 교육 전문가의 딸답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부족함 없이 키우자던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은이가 원하는 것, 다은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다은이 하나면 됐어요. 그게 제 전부였죠. 다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손에 노란 가방을 메고 교실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까지 제 품 안에 있던 아기가 이제 혼자서도 세상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은이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자랐는지 깨달았습니다. 교육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우리 다은이처럼 차분하고 의젓한 아이는 드물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다은이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숙제를 빠뜨린 적도 없었고 준비물을 깜빡한 적도 없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께도 사랑받는 아이였죠. 학부모 상담을 갈 때마다 담임선생님은 다은이는 정말 키우기 수월한 아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교육센터에서 일하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경쟁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은이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아노를 시작했고 영화관도 보냈습니다. 미술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시켜줬어요. 엄마, 나 이거 배워도 돼요? 다은이가 가끔 말했지만 저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설득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했어요. 우리 때와는 다르잖아요. 지금 안 해주면 나중에 후회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은이는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학급 임원도 맡아서 했어요. 무엇보다 저와의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다은이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엄마, 저는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다은이가 물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우리 다은이는 여전히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다은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 엄마는 다은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지원해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랐어요. 교육센터에서 일하면서 봐온 바로는 결국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이었거든요. 다은이는 제 마음을 아는 듯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에서 늦게 들어와도 엄마, 오늘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었는데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런 다은이를 보면서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부담을 지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은이 힘들지 않아?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다은이는 항상 괜찮아요. 엄마,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너무 착해서 힘든 내색을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다은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은이 정말 잘 자란 것 같아. 남편이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더 신경 써줘야 할 것들이 많아라고 답했어요. 교육센터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가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다은이와 함께 서점에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다은이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은 가격에 상관없이 다 사줬어요. 책값은 아끼면 안 되지라고 남편에게 말하면서 때로는 한 번에 10만 원 넘게 책을 샀습니다. 다은이가 엄마,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 라고 했어요. 교육센터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다은이 자랑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이번에 전교 몇 등 했다. 우리 다은이가 선생님께 칭찬받았다 하면서 은근히 자랑했어요. 동료들도 부러워요. 다은이는 정말 키우기 수월하겠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다은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느새 제 정체성도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육센터 강사로서의 제 일에도 보람을 느꼈는데 이제는 다은이 엄마라는 역할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는 항상 다은이었고 취미생활도 다은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었어요. 다은이 하나면 됐어요. 그게 제 전부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은이가 제 모든 것이었고 다은이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다은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우리의 관계가 다은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할지를 말입니다. 시험을 친 건 아이 하나지만 그 전쟁은 온 가족이 싸운 거였어요. 다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표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다은이의 학습 스케줄에 맞춰 온 가족의 생활 패턴이 조정되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심지어 세탁기 돌리는 시간까지 다은이 공부 시간을 피해서 했습니다. 엄마, 괜찮은데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다은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고3은 단 한 번뿐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은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육센터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온 경험으로는 정말 작은 차이가 당락을 결정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다은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까지 따가면서 영양 균형을 맞춘 메뉴를 짰어요. 다은이가 머리를 많이 쓰니까 등푸른 생선이 좋대. 견과류도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하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학원 픽업도 제 일과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다은이가 밤 10시에 끝나는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혼자 대중교통으로 오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교육센터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한 다음 다시 차를 몰고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미안해. 엄마 너무 늦었지? 다은이가 학원에서 나와서 차에 타면서 이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 다은아, 엄마는 다은이 기다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회사 회식이나 동료들과의 모임을 좋아했는데 고3이 되면서는 모든 약속을 정리했어요. 다은이가 공부하는데 아빠가 밖에서 놀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도 다은이가 공부하는 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더 놀라운 건 남편이 투잡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은이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어.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남편이 다은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적금도 깨고 주식도 정리했어요. 다은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학원비며 교재비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아끼는 돈이 나중에 다은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부 용돈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다은이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어서 더욱 열심히 했어요. 예전처럼 저와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묵묵히 자기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침착하게 견뎌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어느 날 다은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은아, 엄마 아빠는 다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다은이 표정을 보니까 이 아이도 우리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 때마다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면 함께 기뻐했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함께 걱정했어요. 이번에는 수학이 좀 어려웠나 봐. 국어 비문학 지문이 까다로웠다더라 하면서 다은이를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교육센터 동료들과도 고3 자녀 이야기만 했어요. 우리 다은이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다. 요즘 컨디션이 어떻다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어서 조바심이 났지만 그런 감정도 다은이에게는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수시 원서를 쓸 때는 정말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인터넷으로 입시 정보를 찾아보고 설명회도 다녔어요. 이 대학은 내신을 많이 보고 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까다롭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상의했습니다. 다은이가 엄마 아빠가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정시를 대비해서 수능 날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컨디션 관리부터 시작해서 시험장 가는 길, 점심 메뉴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감기약도 준비해놔야겠다. 수능 전날에는 일찍 재워야지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다은이가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의 성공이 곧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은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보상받는다고 믿었어요. 시험을 친 건 아이 하나지만 그 전쟁은 온 가족이 싸운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다은이 혼자만의 입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입시였어요.
모든 것을 다은이 중심으로 맞춰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은이가 첫 번째 지원한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해서 저는 그날 오전부터 교육센터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몇 분마다 한 번씩 보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저도 긴장되네요. 근데 엄마가 저보다 더 떨리시는 것 같아요. 다은이가 웃으면서도 손을 계속 비비면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난 10몇 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평가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오후 1시 반쯤에 교육센터 수업을 마치고 급히 집으로 왔어요. 다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많이 떨려? 제가 물으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긴장되네요 라고 솔직하게 답하더라고요. 남편도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때? 아직 안 나왔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물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다은이가 아빠, 저 정말 떨려요. 함께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도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 바늘이 오후 2시를 가리켰을 때 다은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은이 양옆에 앉아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 서버가 몰려서 그런지 페이지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다은이가 조급해하면서 새로 고침을 계속 눌렀어요. 몇 분 후에 드디어 합격자 발표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났고 다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번호를 입력했어요. 엄마, 저 너무 떨려서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화면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문구가 떴을 때 다은이가 먼저 됐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엄마, 아빠, 제가 붙었어요 라고 외쳤어요. 저는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도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다은이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다은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런 다은이를 보니까 더욱 감동이었어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드디어 끝났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1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은이도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저와 함께 울었어요. 여보, 전화부터 돌려야겠어요. 남편이 말하자 다은이가 저도 친구들한테 알려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 우리 다은이가 명문대에 붙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은이가 전화를 받아서 할머니, 손녀가 해냈어요 라고 밝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께도 전화드렸는데 역시 우리 다은이는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감탄하셨어요. 다은이가 외할머니,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드리니까 어머니도 감동하시더라고요. 교육센터 동료들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다은이 합격했어요 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니까 축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다은이도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합격 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다들 축하해줘요. 정말 기분 좋아요. 그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다은이가 좋아하는 일식집에 가서 특별한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은 주인공이 다은이니까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시켜 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비싼 메뉴들을 주문했습니다. 다은이도 와, 진짜 맛있어요. 합격 기념 저녁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이제 대학생 되는 거네. 남편이 감회에 젖어서 말했을 때 다은이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은이가 정말 많이 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벌써 대학생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다은이는 계속 신나 있습니다. 엄마, 대학교 홈페이지 구경해봐도 될까요? 라며 노트북으로 캠퍼스 사진들을 봤습니다. 와, 도서관도 정말 크고 동아리도 많네요. 그런 다은이를 보니까
정말 기특했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정말 수고했어. 여보, 당신이 다은이 뒷바라지를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을 때 또 다시 눈물이 났어요. 다은이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할 줄 몰랐어요.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제가 말하자 남편도 그러게요. 이제 다은이 걱정은 덜어도 되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다은이는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다은이의 대학 합격이 우리 가족 이야기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 저 알바 안 해요. 한 달에 200만 원만 주세요. 합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은이가 대학 입학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은아, 엄마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했어? 한 달에 200만 원이요. 생활비로요. 다은이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군말 없이 주는 용돈 받던 아이가 갑자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입에 담다니요. 200만 원. 다은아,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다은이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 평균 생활비가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는 사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가게 상황을 다은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은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너도 알잖아. 아빠가 투잡까지 하면서 내 등록금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저도 알바를 하라는 거예요. 다은이가 제 말을 끊고 말했어요. 엄마, 저는 알바하고 싶지 않아요. 대학교 1학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성적 관리 못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큰일 나요. 저는 당황해서 일단 50만 원 정도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다은이가 대학생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은이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50만 원으로는 안 돼요. 식비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은 나와요. 교재비, 동아리비,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200만 원도 빠듯해요. 다은이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계산을 다 해본 것 같았어요. 다은아,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 다들 부모님께 200만 원씩 받나? 제가 물었을 때 다은이는 네, 제 친구들 대부분 그 정도 받아요. 어떤 애들은 300만 원도 받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언제부터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된 건지. 저희가 대학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200만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저는 최소한만 요구하는 거예요. 다은이의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던 아이였는데요. 알바는 정말 싫어?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다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알바로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모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잖아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 정말? 다은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이 그 정도인데 어떡하죠? 진짜 줘야 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계산기를 꺼내서 이것저것 계산해보더니 쉽지 않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대에서 만난 아는 언니가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대학 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다은이에게 했어요. 다은아, 아는 분이 너희 또래 자녀 때문에 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하셨어. 그랬더니 다은이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최소한만 요구한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힘든 모습 보면 미안해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을 때 다은이는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포기. 뭘 포기한다는 거야?
제 미래여 대학교 4년이 제 인생을 좌우한다고요. 지금 알바해서 성적 망치면 나중에 어떡해요? 다은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요즘 애들이 돈을 너무 밝혀요. 우리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하는 하소연을 자주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다른 문제였습니다. 딸의 말도 일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고 서러웠을까요? 다은이의 논리는 분명했어요. 알바를 하면 학업에 지장이 있고 그것보다는 부모가 지원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였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어요. 마치 저희에게 당연한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다은이가 낯설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다은이를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야. 다은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대학생인 딸에게 줘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쉬었어요. 다은이가 200만 원을 요구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가족 모두 이 문제 때문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다은이는 그 이후로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만 하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즐거웠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가계부와 통장을 꺼내놓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제 교육센터 수입을 더하고 다은이 등록금을 빼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200만 원을 줄 여유는 없었어요. 여보, 잠 안 와요?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자 남편도 계산기를 들었어요. 우리 부부는 말없이 숫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야간 택시라도 하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럼 몸이 견딜 수 있겠어요? 낮에 회사 일하고 밤에 택시까지 하면 그래도 다은이가 원하는데 남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육센터 수업을 더 늘릴까요?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은 당신도 이미 충분히 바쁘잖아요 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은이에게 200만 원을 주려면 우리 중 누군가는 더 일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이가 엄마, 아빠, 제 답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직 결정 못했어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은이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라고 물었고 그 말에 저는 더욱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교육센터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 다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정말 200만 원씩 받나? 우리가 너무 인색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강사와 이야기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대학생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많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왜요? 아, 궁금해서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대학생 생활비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실제로 평균 생활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은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균이라는 게 모든 가정의 사정을 고려한 건 아니잖아요. 다은아, 엄마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내 말이 맞더라. 그런데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다은이가 그럼 주실 거예요? 라고 바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다은아, 엄마 아빠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은이가 제 말을 끊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단호해졌을까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다은이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남편도 확신이 서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진짜 야간 일이라도 해야 하나요? 일단 한 달만 해볼까요? 그러면서 다은이가 정말 그만큼 필요한지 지켜보고 남편의 제안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줬다가 끊으면 다은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거절하면 상처 줄까봐, 들어주면 당연해질까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다은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어요. 더욱이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막했습니다. 다은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우리 부모님도 아직 결정 못 하신대. 근데 다른 애들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득 다은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고 다은이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좀 더 기다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해졌어요. 다은이도 우리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다은아, 엄마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제가 말했을 때 다은이는 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해요라고 답했어요. 그 말에서 다은이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 부업 수입, 제 추가 수업, 적금 해지까지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쉬었어요. 그 시간들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숫자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숫자로 풀려고 하니까 더욱 답답했어요. 결국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은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저희 부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었어요. 다은이가 요구하는 게 과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너무 인색한 건지 그 경계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엔 말하더군요. 다은이가 200만 원을 요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일 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솔직히 지금도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며칠 생각해보니까 다은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전, 다은이가 친구들과 나간 사이에 저희 부부는 식탁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남편이 A사 용지에 숫자들을 적어가면서 말했어요. 제 월급에서 고정 지출 빼고 당신 수입 더하면 한 달에 여유 있는 돈이 8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200만 원을 만들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쿠팡 부업이라도 알아볼까요? 아니면 야간 대리라도 해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남편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다은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정말 그만큼 쓰나 봐요. 저는 남편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이번에 200만 원 주면 다음에는 또 뭘 요구할지 몰라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일단 해보는 거죠. 안 되면 그때 다시 상의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희는 급히 대화를 멈추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우리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 용돈 이야기하고 계셨구나. 다은아, 앉아봐. 남편이 다은이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벌써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알아봤는데 정말 요즘 대학생들이 그만큼 쓰더라. 다은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주실 거예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부업을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해. 그 순간 다은이가 아빠, 부업까지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감사해요.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은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을 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내가 필요하다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정말로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쿠팡 플렉스 신청을 하고 대리운전 앱도 설치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건강한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여보, 몸 상하면 어떡해요? 회사 일도 바쁜데 다은이 위해서예요. 우리 딸이 다른 애들보다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다은이는 그날부터 훨씬 밝아졌습니다. 엄마, 대학교 동아리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은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월요일부터 남편의 부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은 다음 다시 나가서 쿠팡 배송 일을 했어요. 밤 10시에 들어와서는 샤워하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은이가 걱정하는 듯 말했을 때 저는 아빠가 다은이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다은이는 제가 괜한 말씀 드린 걸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대학생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업까지 하는 게 요즘에는 흔한 일일까요?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한 달 후 남편이 첫 부업 수입을 받았습니다. 120만 원이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남편이 말했지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제 교육센터 추가 수업 수입 80만 원까지 합치면 간신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은아, 이번 달부터 200만 원 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말했을 때 다은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감사해요, 아빠. 엄마, 제가 꼭 성과로 보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은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아니에요. 다은이는 좋은 아이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거죠 라고 답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갈등했지만 결국 다은이를 위해서 모든 걸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정말 다은이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은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건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아이는 확신했고 우리는 뒤로 밀렸어요. 남편이 부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다은이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한 결정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은이는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던 동아리에도 들어갔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가끔 대학교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수님이 제 발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200만 원이 아깝지 않구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다은이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200만 원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공부한다며 매일 나가고 새 옷도 자주 사고 교재도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주문했어요. 다은아, 이번 달은 얼마나 썼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다은이는 거의 다 썼어요. 다은이는 거의 다 썼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200만 원을 거의 다 썼다니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쓴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을까? 제가 물었을 때 다은이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를 믿으셔야죠.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다은이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은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힘이 나. 남편이 웃으면서 답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다은이 생활비 말이에요. 이게 4년 동안 계속될 거잖아요. 제 말에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힘들긴 해요.
하지만 다은이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여보,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노후 준비는 언제예요? 제가 걱정을 털어놓자 남편도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럼 다은이한테 줄여달라고 할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은이가 상처받을 거예요. 이미 200만 원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다음 날 교육센터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를 만났어요. 요즘 대학생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봐요.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다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은아, 친구들도 다 200만 원씩 받아? 네. 어떤 친구는 300만 원도 받아요. 저는 적게 받는 편이에요. 다은이의 답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 다은이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요. 방학 때 단기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200만 원도 간신히 주고 있는데 어학연수까지? 다은아, 그건 좀 제가 말하려는데 다은이가 다른 친구들은 다 간다고 해요. 저만 안 가면 나중에 취업할 때 불리해요 라고 말했어요. 또 같은 논리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한다. 나만 안 하면 불리하다. 그날 밤 남편과 또 회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은이한테 어떻게 말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다은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우리가 사랑해서 해준 거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둘 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들이었어요.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다은이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저희의 부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당당함은 사랑으로 봐야 할까요? 욕심으로 봐야 할까요? 아이가 200만 원을 요구할 때의 그 당당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어떤 것이 진짜 다은이를 위한 길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부모의 사랑인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이는 확신했고 우리는 뒤로 밀렸어요. 다은이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라면 200만 원 주시겠습니까?